거침없는 표현과 강렬한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거리의 그래피티. 담벼락에서 살아 움직이듯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그림들을 우리는 거리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래피티가 들어온 거는 이제 1990년대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래피티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모든 문화적인 생산물이, 미술도 마찬가지고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 정치적인 변화, 민주화된 공간이라는 것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회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중심적인 의제로부터 다원적이고 미세한 주제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된 시기였고, 그래피티는 1960년대부터 미국의 필라델피아와 뉴욕의 뒷골목에서 시작되었지만 현대에는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래피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힙합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게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기의 그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의제들을 미술 안에 끌어들이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이 돼서 등장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난해하고 거칠기도 하지만 무한한 상상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로 무장한 그래피티는 조금씩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거대한 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의 소통을 꿈꾸는 그들. 거리의 예술, 그래피티의 세계로 함께 가보실까요? 복잡하게 붐비는 서울 시내에서 여유로운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도심 곳곳에 자리한 공원에서 잠깐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원 곳곳에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에 그래피티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설레게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거리에 가면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담벼락에 화려하게 그려진 그래피티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또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도 많았지만, 이제는 거리의 멋을 담당하는 역할로 여러 분야에서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렬하고 반항적이고 때로는 장난기가 넘치는 그래피티의 매력을 찾아서 지금 떠나볼게요. 한적하고 조용한 길을 따라서 걷다 보니 비가 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모여든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각 부스마다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피티, 비보이 댄스 등 힙합 문화를 나누는 축제인 비보이 마스터스 대회인데요. 세계 5대 비보이 대회 중 하나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 대회라서 다른 대회보다는 좀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외국에 있으신 유명한 댄서분들도 좀 심사위원으로 오시고, 그런 점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여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힙합이라고 하면 먼저 패션이 떠오르죠.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한 거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찾기 어려웠던 디자인의 옷들이며 신발, 그리고 모자 같은 소품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신기한데, 제가 지금 저기에 있는 모자가 하나 관심이 가는데 가서 써봐도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모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디자인의 티셔츠까지 힙합은 이런 것이다 하고 뽐내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품들이 가득한데요. 제가 잠깐 둘러보니까 다 힙합 관련된 옷들이며 신발, 모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모자가 가장 관심이 가는데, 여기 색깔들이 정말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색 모자를 한번 써볼게요. 힙합이니까 옆으로 써야겠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저 잘 어울리나요? 힙합 모자 쓰니까 꼭 이거 쓰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춰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20개국에서 예선을 거친 비보이 댄서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 공원의 만남의 광장에는 200m에 이르는 길게 이어진 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 그래피티 작가들이 탐낼 만한 공간이죠. 그래피티는 보통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PV 대회인 R16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그 행사 더불어 이제 힙합의 주요 문화 중에 하나인 PV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래피티 미술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또 올림픽 공원이라는 좀 대중들에게 많이 개방된 공간을 이제 오심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은 그래피티 작가들에게 거대한 캔버스와 같습니다.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벽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동작을 크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걸어서 움직이면서 그릴 때가 많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래피티의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피티의 매력이 일단 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주얼적인 것들을 가장 신경 쓰고 있고요. 그런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그래피티가 이런 그래피티도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그래피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원래 오리지널 그래피티 레터와 함께 손동작을 넣어서 좀 대중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그런 그래피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벽이나 지하철 역사, 열차 등에 휘갈겨 쓰던 낙서나 드로잉을 말하던 그래피티가 이제는 예술의 새로운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피티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중들의 아직도 그래피티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하이 문화이고 하이 예술이라는 그런 오명을 안고 있는데 이런 페스티벌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그래피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니 평소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피티가 이제 좀 속도감도 있고 이제 조그마한 캔버스나 그런 그림보다는 이제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벽화나 그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빨리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피티 하면 보통 강렬하고 튀는 그림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틀을 벗어버린 작품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래피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뒷골목이나 할렘가 그쪽 그림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밝은 그림도 있고 이제 이런 공원이나 이제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진짜 그림 보듯이 보고 기분 좋아지는 그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피티는 주로 스프레이를 이용한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스프레이는 뿌려지는 속도나 강약, 각도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화를 일으키며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색채와 살아 움직일 듯한 생동감, 거칠면서도 자유로운 선과 표현들, 그래피티에서 실내에 걸려있는 그림들과는 또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죠. 그래피티를 표현하는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붓으로 표현한 작품을 볼까요? 검은색과 붓이 주는 선의 굵기를 잘 살려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동양적인 분위기가 강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입니다. Yeah, these are like character faces. You know, we do like graffiti. They do like a lot of cool character faces. So this is more like an abstract interpretation of that, where it's just line work, but then little circles, and you can just see faces.
So it's not necessarily supposed to be, it's more abstract, but you can see like what a face is. So it's just kind of like to represent what characters are, you know. With this one, the brush is more fluid, so I'm able to draw more freely with it. You know, it's like almost like ink, you know. So and I do a lot of inking and I do a lot of brushwork on small scale. So with this canvas, we had an opportunity to do something big, and the brush is just really the fastest, and it also feels the best as well to execute something big. 이 작품은 좀 더 굵은 페인트 붓을 도구로 쓰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문자 같기도 하고 복잡한 문양 같기도 한데 반복적인 패턴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페인트 붓의 느낌을 잘 살려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Well, what I'm making right now, I mean, it's like hieroglyphics. It's like Egyptian hieroglyphics, and it's in that way. It's about like, you know, images that the circle are heads and arms are bodies. It's, in a sense, it's like people dancing, really, and it's really inspired by the breakdancing kind of, because of the show, because of the breakdancing competition. And so I wanted to create something that was more, I guess, it's like a lot of people dancing at the same time, but it's more like, you know, I love it because it's really just the brush is my tool of choice because it's really, I have full control over what I'm doing, and I love the beauty of the brush stroke, and that's something you can't get from spray paint. 완성된 작품은 사진 찍기에도 좋은 배경이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 만큼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으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낼 수 있죠. 힙합 문화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친구가 되기도 하죠. 공연장 쪽으로 다가가니 조금 들뜬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해외 예선을 통과한 세계 정상급 댄서들이 비보이 배틀을 벌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피티는 힙합의 요소 중 하나인데요. 제가 다른 힙합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곳을 찾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세계 비보이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저 안에서 어떤 힙합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들어가 볼게요. 화려한 기술과 에너지로 시선을 사로잡는 비보이 퍼포먼스를 통해 세계 최고를 가리는 댄서들의 열띤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개성이 돋보이는 비보이들의 대결. 그 실력을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열기가 전해지는데요. 객석까지도 뜨겁게 달구었던 대결이었습니다. 두 명이서 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매드 빅터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스프레이들. 그래피티에 사용되는 스프레이는 화려하면서도 쾌활한 표현을 보여주는 데 적합하고 즉흥성을 살리는 데에도 적절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가 보여주는 강렬한 색감은 스프레이라는 새로운 재료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 거리낌 없이 공동 작업을 하고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유용하면서 도발적인 메시지와 형식을 선보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벽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매드 빅터의 작품들을 살펴볼까요? 이 팀은 2010년 세계적인 그래피티 페스티벌인 월로즈 아시아 그래피티 배틀에서 아시아 7개국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여 사상 첫 그래피티 아시아 챔피언이 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실에 와서 두 분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친해 보이시는데 두 분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피티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그래피티 동호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형도 거기 회원이었고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 익히다가 이제 라카를 사러 갔는데 이제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그때 라카를 사다가 혹시 세민님 아니냐고 하고 이제 형도 제가 아니냐고 해가지고 네, 처음 만나게 됐었습니다. 역시 그래피티의 중요한 도구인 라커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네요. 두 사람이 함께한 작품들을 감상해 볼까요? 제가 작업실에 와서 보니까 이제 멋진 작품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걸려 있는데 두 분만이 추구하시는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 뒷골목에서 어두운 애들이 나쁜 짓 하면서 낙서하는 그림이 아니고 그냥 밝은 이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 있는 뭐 캐릭터라든가 그렇지 않고 대중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나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래피티라고 하면 뒷골목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팀은 그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고 경쾌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친숙한 캐릭터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래피티가 벽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제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나요? 담벼락이라는 것들이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요. 뭐 국가든 개인이든 어느 정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 공공시설 훼손이나 그런 것들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서 이런 작업을 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벽이 캔버스다 보니까 좋은 캔버스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기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나 아니면은 뭐 해당 구청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허가를 받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굴다리에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 민원도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렇죠. 지나가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장소 자체가 좀 예전에는 좀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라든가 뭐 촬영이라든가 뭐 웨딩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냥 구청 같은 데서도 이제 무서운 그림 그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서 그나마 맘 편히 연습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서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래피티의 매력 중에 하나는 준비물이 간편하다는 것과 빨리 그릴 수 있다는 속도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벽이라면 서너 시간이면 작품을 마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루를 넘기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다 보니 세계 대회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 분께서 그 아시아 챔피언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아시아 챔피언이 되기까지 그 이야기들이 좀 궁금한데.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저희 스타일대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운 좋게 저희가 어떻게 1위를 해서 그 월로즈 파이널 결승 2010년도에 열리는 그 상하이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총 8개국이죠. 아시아권에 있는 8개국 아티스트 팀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저희는 상당히 상황이 열악했어요. 사실 이제 스프레이를 해외에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중국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운 데다가 저희가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런 걸 이제 중국 팀이 우승하길 바라는 그 홈 분위기. 아무래도 중국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홈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이제 그림만 잡고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저희가 원했던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공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여건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희가 1등을 하게 됐어요. 참 감격스럽고 좀 멍했던 것 같아요. 주로 벽에 그려지던 그래피티가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다른 상품의 디자인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소통을 추구하는 태도가 그 경계를 넓혀가는 그래피티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피티 1세대로서 앞으로 이제 바라는 점이나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피티라는 장르 자체가 일단 어떤 많이 이제 좀 긍정적인 시선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이제 전시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도 당장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 많이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래피티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된 계기도 그렇고 되게 순수한 창작 활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거리에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린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래피티 작업을 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원하거나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계획들은 전시회를 열고 그래피티를 보여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귀와 눈을 열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피티 작가들의 도전은 더 높고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피티는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제도나 격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피티가 단순히 파괴와 혼란의 행위가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이나 시각을 제시하며 거리를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피티는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희미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생산과 소멸이 반복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시간성을 가지고 있고 과정의 예술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그 실체로서 완성된 하나의 실체로서의 그림
모던이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모더니즘 이후에 작가들이 자기 저작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에게 기속이 되는 거고 거기에 작품값을 받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 그래피티 작가들은 익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고 저항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았을 때는 또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또 집단이 함께 그리기도 해서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까지가 남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그 저작권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피티는 점점 우리 생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벽에서만 그래피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방독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한쪽 벽면에 그래피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님볼트를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디자인을 상의한 후에 벽을 그래피티로 장식하는 것인데요. 그래피티의 느낌을 실내에서 만나고 싶다면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하고 상당히 친한 친분이 있는 누나인데 누나의 학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학원에 이제 어울리는 컨셉에 대한 그래피티를 얘기하셔갖고 제가 와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여기는 상업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만의 그림으로는 좀 거리가 멀어요, 저의 그림하고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힙합에 관련된 인물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마다 인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있고 텍스트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뭐 메카닉, 뭐 스타일이 또 되게 많이 나눠요. 와일드 스타일, 버블 스타일,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많아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의 그런 것만 하는 분들이 되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묘사를 상당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려왔고 그래서 꾸준히 해서 여기까지 지금 그리게 된 거죠. 단순했던 벽면에 강렬한 이미지가 채워집니다. 어딘가 조금 무서워 보이는 남자의 얼굴. 표정이 만들어지고 주변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작가가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 의뢰를 받아서 그리는 작품이라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 기분이 좋지만 상대방이 그 의뢰하신 분의 그 기분에 따라 제 좀 만족도도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같은 작업은 또 좋아해 주시니까 이게 그리는 과정은 항상 힘들어도 끝내고 나면 느껴지는 자기만의 그런 짧지만 상당히 좋은 기억, 그 좋은 감정이 남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여태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완성된 작품을 배경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볼까요? 댄스 학원인 이곳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나요? 아무래도 예전보다 이렇게 까만 또 이렇게 뒤에 남자분이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계시잖아요.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학원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고 아무래도 좀 카리스마가 이렇게 받는 것 같고 카리스마를 받는 것 같고 좀 아무래도 학원 자체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단원분들 중에는 저 남자분이 쳐다보고 계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아무래도 없을 때는 뭔가 좀 밋밋하고 그냥 뭐 별 다른 학원과 똑같이 그냥 춤만 춘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이제 이런 게 생기고 나서는 좀 더 뭔가 더 동작이 과격해지기도 하고 되게 생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춤을 추는 곳이라는 분위기에 맞도록 벽면에 그려진 그래피티가 좀 더 활동적인 느낌을 살려주고 좀 더 개성적인 공간으로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붐비는 거리. 그래피티는 뒷골목이나 그늘진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공공미술로서 길가에서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에서도 쉽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작가들마다 그 개성이 어떻게 다르고 또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해서 작업실들을 찾아왔는데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는지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피티 작가들은 대부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래피티를 배우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피티는 즉흥적으로 그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스프레이를 뿌리면 되는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분사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동작에도 꽤 제한이 많은 작업인데요. 그 현장성? 그러니까 바로 그 라이브라 그러죠.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스프레이라는 이제 도구 하나로 간결하게 이제 그 작품 자체를 이제 빨리 그리고, 네, 그만큼 이제 계획성도 중요하고 그 그래피티만의 그 질감이라 그럴까? 스프레이만의 그 부드러운 느낌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어느 정도 스케치를 익히면 직접 스프레이를 써서 벽면에 그려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디자인을 먼저 하고 살펴가면서 원하는 작품을 완성해가는 것이죠. 최근에 작가가 몰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톤의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한 가지 톤으로 차분하게 그린 작품에 비해서 이번 작품은 경쾌한 색감이 돋보이고 어딘가 추상적인 느낌을 주어서 호기심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두 작품은 모두 같은 모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각각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알아볼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의 모델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색깔 컬러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컬러를 해서 한 가지 컬러로만 해서 작업한 그림이고요. 또 이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해서 그 내면의 부분을 사람하고 매칭시켜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선이라기보다는 멀리서 흩뿌리는 그런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그린 게 많고요. 이 옆에 추상적인 이 그림은 멀리서 뿌린 그런 스프레이 기법보다는 가까이서 채색을 이용한 그런 그 정확한 선으로만 채색을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작품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실제로 해볼 수 있나요? 예, 물론이죠.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이렇게 선을 최대한 노즐과 벽의 거리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하고 벽과 노즐의 거리를 최대한 밀착해서 그리고 힘 조절 그리고 스피드를 빠르게 이렇게 해서 그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얇은 선? 예. 노즐과 벽과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스피드하게? 예. 이 정도면 잘하셨나요? 예, 처음 하시는데 상당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선을 그리니까 이렇게 원 모양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그런데 예. 원 한번 그리는 거 가르쳐 주시겠어요?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은 원을 그리려면 이 손목이나 다른 관절은 가만히 있고 네. 팔꿈치만 이용해서 원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정확한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큰 원을 작업을 하실 때는 팔목이나 팔꿈치 관절을 제외한 어깨의 관절만 이용해서 정확하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큰 원이 완성이 돼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럼 작은 원을 그려볼게요. 예. 작은 원은 팔꿈치를 이용하는 거라고. 예. 어려운데요? 저는 처음 때 스프레이를 한 통을 뿌리고 나니까 손가락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솔직히 이게 스프레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통을 다 뿌리게 되면 상당히 아파요. 근데 그래피티 작가 대부분들은 이제 10통에서는 수십 통까지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뿌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손가락 운동을 따로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예술의 한 장르예요. 오늘날 그래피티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광고나 패션,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영역에서도 강렬한 그래피티의 형식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한때 뒷골목의 낙서 정도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그 자유로운 표현 양식과 메시지들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그래피티 작가들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낙서로 취급받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해외 유명 작가들하고 그래피티 안에서만 그런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문화나 예술 쪽하고 경쟁을 해서 좀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게 저의 목적이고 또 제가 그렇게 먼저 빨리 해서 다른 이렇게 지금 퍼나가는 작가분들한테 그거를 다 물려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그래피티의 표현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래피티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피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힙합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작업실이 따로 없어서 옥상에서 주로 작업을 한다는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옥상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옥상의 벽에는 곳곳마다 그래피티를 연습한 흔적이 가득했는데요. 프로의 솜씨처럼 능숙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덧칠하고 또 덧칠한 벽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연습에 몰두했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낙서 같기도 하고 몇 개 작품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옥상에서는 어떤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지 나가볼게요. 그래피티의 재료인 라커의 도료 속에는 유해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탁 트인 넓은 옥상이야말로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10년이 넘게 힙합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온 대학생 동아리 랩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열정으로 틈날 때마다 이곳에 모여 그래피티를 연습하곤 하는데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많이 그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랩인이 1999년 시작해서 이게 중앙 흑인 음악 동아리라고 그냥 힙합 전체적인 요소를 다 다루는 부서들이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이 근처에는 마땅히 할 그런 장소가 없어서 여기 옥상에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낙서가 많이 되는데 애들이 와서 같이 연습도 하고 아니면 가끔 뭐 나가서도 좀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약간 폐가 이런 거 있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사용하면은 이게 폐를 끼치는 거고 약간 불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진짜 폐허된 건물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밖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피티의 특성이자 매력이라고 한다면 공간이 주는 느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의 구석진 곳이나 굴다리의 벽처럼 공간적인 제약이 적어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전시되는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디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추어라서 서툰 부분도 있지만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 학생회관 4층에 힙합 동아리방이 있다고 해서 올라와 봤는데요. 벌써부터 음악 소리도 들리고 신이 나는 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는데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아리의 이름은 랩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지어졌는데요. 힙합에 대한 관심으로 모이게 되었지만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몸을 움직이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비보이로, 빠른 말과 가사를 전달하고 싶다면 랩으로,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래피티를 선택해서 또 그 안에서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피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그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피티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약간 A4 용지 같은 느낌? 왜냐면요, 그래피티라는 게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스프레이로 그걸 표현하는데 A4 용지는 원래 흰색이잖아요. 거기다가 제 맘대로 제 생각하는 거를 스프레이처럼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무궁무진하다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피티는 저에게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저희가 무대를 쓰면 저희 뒤에는 항상 그래피티 합판들이 딱 깔려서 무대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이 이제 무대를 꾸미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피티도 같이 꾸며주기 때문에 저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스포트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힙합의 한 요소로서 보면은 랩이란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가사를 쓰는 것이지 그래피티는 약간 스프레이로 가사를 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음악의 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이렇게 가사를 써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보면 힙합 하면 레터링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래피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형식으로만 정해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그래피티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벽이 있는 곳이라면 늘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왔던 그래피티 작가가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주제가 썬피플이에요. 그래서 거리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런 기획이도록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가분께서 작업을 하실 때 일단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DJ나 뭐 MC나 스케이트 보더들이나 사진 기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일단은 MC를 내가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떠오르는 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동물 같은 거를 캐치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팬더가 디제잉을 하는 모습을 그리시기도 하고 고양이가 기타를 메고 락커 고양이인 거죠. 기타나 뭐 마이크나 이런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썬피플이라는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캔버스 안에 구현을 하시는 그런 형태예요. 네. 미술관이지만 그래피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바로 세로 6m에 이르는 넓은 벽면에 직접 그린 작품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이 벽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중요하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소개를 할 때 그래피티 작가 알타임조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이분의 전시가 그냥 작가 알타임조의 전시가 아니라 그래피티 작가 알타임조의 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피티 뭐 스프레이 재료를 써서 캔버스에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고 뭐 입체로도 작업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벽을 빼면 벽이 그래피티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벽이 빠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벽이 있기 때문에 작가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 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전시에서도 가장 작가분이 공을 들여 작업을 하셨었고 처음에 기획이 들어갔을 때도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그래피티 전시에는 벽에 그리는 작업이라는 인식을 좀 더 바꿔서 다른 작가들과의 협업 작업을 통해 그래피티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캐릭터 인형들도 그래피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번 전시 때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는 벽에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피스메이커 캐릭터나 뭐 아래쪽에 있는 뭐 더 캐퍼스 시리즈 같은 것도 원래 벽에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꺼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무 입체 작업이 될 수도 있고 피규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인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그래피티가 등장하게 된 그 미술사의 흐름도 살펴보면은 뭐 낙서화라든지 표현주의라든지 미니멀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피티의 계보를 쓸 때 뭐 대표자로 할 수 있는 뭐 바스키아라든지 뭐 키세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역시 갤러리로 들어가서 활동을 펼쳤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비싼 작품값을 또 받았었고 또 뭐 지금은 뛰어난 현대 미술사의 방향을 바꾼 천재로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자기 홍보의 측면에서 뭐 얼마든지 갤러리 제도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미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피티가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하면서 거리의 그림이 전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 이번 전시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벽면에 그려진 것이라 여겼던 그래피티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벗고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거리의 벽, 어딘가에 그래피티를 한 번쯤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은 작가분들을 만나면서 그동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열정과 작품 속에 담긴 재미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일상 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그래피티들을 좀 더 풍요롭게 감상할 수 있을 텐데요. 벽에 긁어 그린 그림이라는 뜻으로 고대 벽화에서 비롯한 그래피티가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의 다양한 표현과 도전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피티, 단순한 힙합 문화의 한 장르가 아닌 진정한 거리의 예술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